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올킬, 90년대생, 재산 환수, 명언 제조기. 네, 이 키워드 중에서 우선 90년대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3일 첫 방송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5급 공무원, 대기업 사원,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90년대생 3인이 출연했는데요. 일상을 드러내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요즘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생생히 보여주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빈입니다. 좀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오늘 할 일은 총리님 현안 보고 자료 작성, 그리고 시행령 개정 대응, 검토 의견 작성, 주례보고 작성,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리님 진행하시는 모교대화 사회를 제가 두 번째로 보게 되었고요.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박능후인데 박능으로 못 틀려요. 박능후 이렇게 할까요? 어른들 같은 경우 성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름 틀리면 눈밖에 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규빈 같다, 진짜. 발제에 앞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모교대화 주제는 미래 바이오헬스 선도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직장인 2년차 이민수라고 합니다. 상황점을 찍고 들어보시죠. 일하러 갑시다. Hi,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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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然后首先介绍一下我自己，我是个负责布洛奇斯的。 민수 씨가 진행으로 简单介绍一下我们品牌，完了给你们介绍一下我们的产品。3种 와 멋있다. 可以，오 멋있다 멋있다. 啊，谢谢。 2시 59분. 설마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다고요? 동안 3시 퇴근할 거예요, 3시.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 고생 많았다. 막내가 제일 먼저 가도 눈치도 없고. 네. 너무 좋네. 네. 네, 조정하시오. 출근까지는 10초 정도 걸리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저의 직장 출판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랑 똑같구나. 일간 이스라는 말 그대로 일간, 그러니까 매일 한 편씩 이스라엘 글을 이메일로 직거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수익을 혼자 다 가져서 좋은 점이 있는데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혼자고 그렇게 잘못 쓰는 분들은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저는 CS 업무라고 느껴요. 그 모든 작가들이 쓰기 전에 쓰기 싫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다른 책들 들춰보고 괜히 SNS 보고 못 쓸지 막막해하면서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근데 제가 1시간 전에 가장 빨리 잘 썼어요. 발송? 딱 4분 전에 모든 출근을 퇴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무튼 출근은 첫 방송 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위원들은 첫 방송 어떻게 보셨을까요? 90년대생들에 대한 지금 관심이 좀 특별히 책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들을 이해하기에는 확실히 책도 봤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좀 와닿는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4명의 MC의 좀 조화가 좋았다. 두준 씨의 역할이 조금 적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김구라 씨의 리드 거기에다가 이제 박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질문들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성규 씨는 영상을 보면서 확실히 재치 있게 뭔가 멘트를 하는 면들이 좋아서 앞으로 정규 편성이 돼서 다시 좀 봤으면 하는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단 형식도 브이로그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방식의 컨텐츠 형식이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젊은 세대의 일상을 짚어보면서 스튜디오 토크를 더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맞추려고 한 노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직장 생활이 밀레니얼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혹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5급 공무원, 그다음에 뭐 대기업 사원, 그다음에 작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데요. 이런 삶을 동경하는 시청자들이 보면 뭐 영감도 얻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도 얻겠지만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을 찾는다면 개인의 한 일상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의 코멘트에 따라서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지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령 이제 대기업 2년차 이민수 씨의 직장 생활을 봤었는데 열린 소통이 돋보이는 그런 사내 문화를 보면서 장성규 씨가 자리 배치가 굉장히 좀 동등하고 상석이 없네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저 회사 좋다 이 차원을 떠나서 저런 식으로 실제로 조직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코멘트를 하는 역할이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그 배경적인 맥락을 같이 짚어주면 우리가 단순히 신기한 삶이구나 말고 더 풍부한 감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명언 제조기,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7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세 코미디언 김민경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먹방 꿀팁을 공개하는가 하면 음식과 관련된 각종 어록들을 쏟아내면서 명언 제조기의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진짜 아빠. 맞아. 이거는 맛있지. 아, 알지. 맛있겠다. 입맛 따셨어. 저게 뭐야? 국물 떡볶이. 메뉴 고민하시는구나. 어제가 맛있나? 이거 진짜 인생 최대의 고민이야. 오케이. 뭐했다. 무제로 가셨나? 국물이지. 나 같으면 둘 다 한다. 나 같으면 둘 다 한다. 역시. 배운 고민하지 말고 일찍이 시켜서 일찍이 먹자. 명언이네. 명언이 결국은 시키거든요. 왔네. 아니야, 입에서? 감사합니다. 와,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순식간에.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1에서 2인분이라 돼 있었거든요? 그럼 1인분이잖아요. 그럼 1인분이잖아요. 매할 때 1에서 2인분이 할 때는 그냥 분명히 거의 그냥 1인분 같아. 그치, 앞에 있는 숫자가 맞는 거거든요. 3에서 4인분이면 3인분이 맞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저거. 아니, 진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깔끔하게. 맞아. 김밥. 핫도그? 하나 맞아. 치즈. 우와. 너무 맛있게 먹어. 못 살겠다, 진짜. 달걀이니까 부담이 없잖아. 살찔 부담도 없고. 핫도그에 밀가루가 있구나. 그래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그래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많은 먹방 명언들 남긴 나 혼자 산다 김민경 씨 편.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공감되는 혼자 라이프 봤네요. 누워서 배달 음식 시키는 거 난 줄. 민경 장군 명언 터질 때 패널들 반응 진심 찐 존경의 눈빛. 갓세리랑 민경 장군 조합 너무 좋아. 민경 장군님 세리 언니 집 놀러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자연스럽고 꾸미오는 일상이 공감됐다는 반응과 함께 게스트로 나온 박세리 씨와의 조합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또한 먹으면서 약간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민경 씨는 먹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먹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죄책감이 느껴질 때는 뭐 반으로 접어라 뭐 이런 명언도 말씀을 하시고 밤에 꼭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즐거운 삶과 건강한 삶의 조화를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쾌하게 볼 수 있었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간에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자막으로 속마음이 나가는 거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민경 씨가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듣고 있는 여자, 뭐 그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남자, 그냥 앞에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러브라인에 집중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속마음을 자막으로 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김민경, 민경 장군에 대한 열풍은 건강한 몸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라는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인물로서 민경 장군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산사를 보내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줬던 방식은 예전에 그러니까 먹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런 자기만족의 삶에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넘어서는 걸 보고 싶었는데 시청자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박세리 씨와의 그 케미스트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먹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칫 항상 프릭쇼, 서커스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뭔가 이 사람을 좀 뭔가 좀 신기하듯 쳐다보고 약간 좀 이제 구경하듯 쳐다보는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김민경 씨가 이제 뭐 국물 떡볶이냐 로제 떡볶이냐 고민할 때 이제 그래서 박세리 씨가 답은 둘 다다 했는데 그 김민경 씨가 둘 다 했을 때 정말 둘이서 막 거의 뭐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모습들이 단순히 이들이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케미스트리가 어느 정도 상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재산 환수,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예, 지난 9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국 곳곳에 있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인 적산을 추적하는 한편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의 허점까지 취재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인의 땅은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700년 역사의 수원향교, 바로 정문 앞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일본인 땅입니다. 땅 주인은 향사농, 일본인 가야마 히로시입니다. 숭례문 근처에도 일본인 땅이 있습니다. 땅 주인의 이름은 성내미. 이 땅들은 원래대로라면 모두 국유화됐어야 합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었다면 진작에 다 환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앞서 보여드린 일본인 명의의 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자가 한자식으로 표기하면 이름이 세 글자인 일본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이 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아예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2년 동안 110만 건을 수집했는데 이걸 토대로 당시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 27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조사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 순간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사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들인 일본인 검색 프로그램도 그대로 사장됐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자기를 받은 조선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 2007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 재산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한일합병의 공로로 자기를 받은 자의 재산으로 본 겁니다. 1심은 국가가 이겼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친일재산 환수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는 즉각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승의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개정안에 없던 부칙이 추가된 겁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해승 재산을 환수하려고 만든 특별법은 아무 기능도 못하게 됐습니다. 국가는 다시 이해승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저 부칙 한 줄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댓글 보면요. 네. 일본 사람 이름으로 땅이 있다니 빨리 국가로 환수해야 되지 않나요? 개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다니 진짜 화난다. 지긋지긋한 친일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번엔 기자님들 스튜디오 토크도 아주 유익해서 좋았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철저히 준비한 태가 나는 보도였네요. 의미 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방송이었습니다. 정부의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댓글과 함께 하루빨리 이 적산이 국유화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일본인 소유의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놀랐고 친일 반민족 행위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원래는 이거 검색하는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그게 좀 그대로 사장됐다라는 거 그리고 위원회가 회산되면서 자료도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사실에서는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보니까 서울 중심의 땅 말고는 좀 알박기한 것처럼 조금 남아있거나 이렇게 논경지 같은 데 남아있어서 사실은 관심을 갖기에 쉬운 땅들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그런 사업이 돼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또 염원이 여기에 함께 담겨야지만 사실은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시청자 댓글에 나온 대로 광복절 즈음에 한 방송이니만큼 더 의미가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쇼가 다 되도록 국고 환수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단순히 뭐 어떤 행정적인 오류라든가 실수가 아니라 어떤 법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 법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은 법적 개정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암시를 하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까지도 약간 방향적으로 제시해 준 그런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활동을 이제 중단시켜버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인용이 됐는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연설문을 인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다시금 구구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강력한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고 이날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이트 팀의 어떤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왕족이었던 이해승 가문의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에서 이제 그 18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은 부칙이 붙으면서 이제 그걸 환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렇다면은 왜 정말 그 부칙이 붙었는가 여기에 어떠한 이익 관계들이 얽혀 있었는가라는 부분까지 만약에 취재가 됐더라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올킬,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5일 방송된 우리말 나들이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데뷔한 신인 그룹이죠. 싹쓸이가 출연을 했는데요. 음악 차트 등에서 모든 순위를 석권할 때 쓰는 단어죠. 올킬을 우리말 표현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우리는 싹쓸이.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인 데뷔를 하고 말이죠. 우리말 나들이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신곡들 반응이 감사하게도 너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우리 린다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저는 예상한 결과예요. 가요계 차트를 올킬한 우리 어떤 저력. 잠깐만 린다. 이게 지금 우리말 나들이를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올킬 이런 거 말고 좀 우리말로 쓸 수 없을까요? 안 되겠니? 올킬 뭘가 올킬. 있을까요? 올킬. 모두 죽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좀 무섭죠. 모두 죽이다는 여기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그럼. 그럼 제가 가운데로. 자, 여러분 다들 경청하십시오. 지금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올킬, 빠른 기세로 그 영역을 휩쓸거나 모두 이기는 상황을 이르는 말, 쉬운 말 우리 표현은 바로 싹쓸이. 싹쓸이. 빨리 발음하면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바로 싹쓸이. 야, 이거 우리 팀이 이름부터 이미 결정된 거였구나.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꼭 빨리 발음해야 돼요? 네, 죄송해요. 빨리 발음 안 했는데. 예. 자, 싹쓸이. 네. 그러네요. 올여름 싹쓸이와 함께 저희가 가요계를 싹쓸이 했듯이 여러분의 네. 근심 걱정도 싹쓸이. 싹쓸이와 함께하는 우리말 나들이. 네,
아이돌 최초로 우리말 나들이에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댓글 준비해봤는데요. 너무 신선한 콜라보 즐겁게 봤습니다. 우리말 나들이 아직도 하는지 몰랐는데 싹쓸이 덕분에 챙겨봤네요. 싹쓸이도 순우리말, 다시여기 바닷가도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말 나들이에 가장 적합한 아이돌 그룹인 듯. 우리말 사용 전파에 그 힘쓰는 싹쓸이의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LA 출신 린다지, 이효리 씨를 위한 맞춤형 주제였죠.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관심받는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겠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올킬이라는 소재 자체가 팀명 싹쓸이와 연결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어떤 문맥으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닿고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고 어떤 예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경쾌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한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깜찍한 콜라보였어요. 그동안 우리 방송과에서 이러한 공적 언어를 좀 정돈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송이 언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그 선두주자의 예능계가 위치를 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또 하나의 언어 창조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신조어들이 어떤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을 이렇게 약간 소외를 시키고 신조어를 많이 알아야 좀 우리는 센스도 있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인기 예능의 최전선에 있는 이런 스타들이 나와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짚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콜라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끔 우리말 나들이를 보면서도 커플룩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 뭐 짝꿍 차림으로 하자거나 웰빙을 참사리로 하자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의도는 알겠으나 좀 실제 의사소통과 약간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 그 올킬과 싹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싹쓸이 팀이 등장하기도 했지만은 싹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이제 일상 언어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그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올킬이란 말을 굳이 안 쓰더라도 싹쓸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사용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줬던 면에서 쉽고 또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